네, 오늘은 바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또한 바다를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데 이 바다가 해양 쓰레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이 청정 바다를 위한 시민 행동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해양환경인명구조단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여수 구조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근호 대장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박근호 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어떤 단체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전남권에서 완도, 강진, 고흥, 여수, 광양 등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여수는 2005년 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바다를 사랑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실종자 수색이나 인명구조, 또 해양 정화, 그 해양 환경을 순수하게 실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네. 2005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네. 대장님은 어쩌다가 이 구조단 안에서 활동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해요. 저는 그 태어난 곳이 여수의 작은 섬입니다.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바다를 평소에 뭐 많이 동경했고 1995년 7월 23일 날 여수 소리도에서 시프린소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때 계기로 푸른 바다가 검은 바다로 그 악몽이었죠, 뭐 전체. 그래서 사실 환경단체에 가입을 하고 또 바다 사랑 실천하는 소모임을 만들면서 해양구조단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주로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들을 해오신다고 들었는데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수가 지금 그 2012년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 박람회 해서 여수 밤바다로 유명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섬으로 많은 분들이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로 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달에 2~3번씩 계속 해양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 답사 갔다 와서 한번 어디 지역을 가려고 하면 네.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가는 곳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 한번 갔다 오면 이걸 SNS나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 정보를 알고 이제 다른 단체에서 깨끗이 청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한 4~50명 가서 청소하려 보면 깨끗해져서 사실 좋긴 한데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예, 예.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저희들이 네. 그 하루 이틀 전에 꼭 또 사전 답사를 가서 그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미리 좀 조치를 하고 고지를 있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갈 것이다. 예, 예. 저희가 청소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또 움직이시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한 번 나가시면은 몇 시간 동안이나 수거 활동하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2~3시간 합니다. 그 섬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단체다 보니까 사실 여름이나 더울 때 또 해안가나 이런 쓰레기 쪽에 위험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사고나 건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봉사하는데도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그 청소하는 게 위주고 또 많은 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참가자들이 모두 또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이나 한 번 나가면 나가세요? 보통 40여 명에서 한 50명. 많을 때는 저희들이 와. 바다의 날 같은 경우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 학생들이나 단체들이 많네요. 공연을 많이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청소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서서 청소를 하는데도 주울 쓰레기가 넘친다는 거죠. 여수 섬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봉사단체들이 청소한다면 그냥 보이는 곳, 해수욕장이나 네. 유명지 이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무인도나 사람들 접근이 되지 않는데 평소에 사전 답사를 다니면서 많이 파악을 해놓습니다. 예.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사실 그 여수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 이것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네. 사진 보신 것처럼 해안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하시지만 해안가 말고 물 속에 있는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작업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그 초기에는 전문 잠수부들을 위주로 봉사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중정화, 또 실종자 수색 이런 걸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12월 5일 날 그 하멜 등대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는 저희들이 매년 그 주기적으로 가는데 여수 밤바다. 예, 네. 바로 거기가 뭐 배경이 되는 곳이죠. 근데 거기 가면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자전거, 리어커, 커피포트, 밥통,
밥통에. 아니요, 예. 물 속에요. 예, 물속에서 사실 그냥 어민들이 버린 이런 폐어구나 이런 게 아니고 생활용품들이 또 페트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실 그들이 양심을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누가 이걸 버렸나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밥통이 왜 들어가 있어요, 물 속에? 밥통, 커피포트 같은 걸 정리 예. 뭐는 따로 신고해서 버려야 되는 건데 예.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네.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그 회원분들 이야기도 더 듣고 싶은데 어떤 분들께서 함께하고 저희 계세요? 그 봉사단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보통 자영업자, 직장인, 뭐 가정주부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산당 근무, 저도 뭐 산당 근무하는데 그 교대 근무하다 보면 또 봉사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봉사에 참여하고 사실 바다를 사랑한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참여 가능한 분들이 많아서 순수한 예. 봉사단체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외에도 이 멸종 위기종 보호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또 보호하고 예, 계신가요? 국제 멸종 위기종이라는 혹시 상갱이 들어봤습니까? 고래 들어보긴 한것 종류 같아요. 아닌가요? 예, 그 네. 미소천사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그 상갱인데 그 우리나라의 여수권에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 서해안에 남해안에 많이 있는데 그 섬이 많다 보니까 아주 연안 부근에 해양공원 쪽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고래인 거죠 고래. 예, 작은 예. 고래입니다. 아주 그 가장 고래 중에 작은 고래인데 상갱이를 저희들이 한 수년 전부터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또 많은 분들이 보면 너무 귀여워해요. 근데 좀 문제가 그런데, 되는 것은 죽은 게 너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폐사체가? 저희들이, 예, 지난해 49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를 했는데 한 해에만. 왜 이렇게 많이 죽나 매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죽는 숫자가. 그래서 이런 원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또 상갱이가 많이 그 발견되는 곳은 이렇게 홍보물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갱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자주 죽어가는 거는 그 원인도 찾고 또 이쪽 지역이 죽지 않도록 해양 보호구역으로 그 지정하는 것도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렇게 근데 폐사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 그 그물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많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혼액되는 거죠. 네, 그물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직식사하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물 치는 구역이랑 상갱이 구역이랑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가능한가요? 여수과 선박람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양 보호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그쪽에는 어로행위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 뜻 가지고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게 생업도 하시면서 네.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그렇죠. 안 힘들 수가 없어요. 봉사라는 게 사실 이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거지 남을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예. 저도 뭐 바쁘고 또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봉사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 때 네. 제일 힘드십니까? 저희들이 해양 쓰레기 청소를 1년에 한 20, 30회 다닙니다. 그래서 단체로 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마을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있어요. 뭐 왜요? 어떡해요?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나. 또 이벤트성으로 그냥 잠깐 왔다가 하는 신용만 하고 사진만 찍고 가지 않나. 보여주기식이 예,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번 가면 그 아주 많은 양을 합니다. 쓰레기도 미리 사전 조사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가면 야, 진정성으로 제대로 청소하는구나. 우리 그 봉사 단체만은 정말 많은 양을 하구나. 그 사실 보여주기식보다는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양을 청소하고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이럴 때는 정말 봉사하길 잘했다 싶은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죠. 그 석강경을 깼던 마을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반겨줘요. 두 번째 가는 순간부터는. 그러면서 진정성도 느껴지고 또 저희들이 그 봉사자들을 많이 참여시켰거든요. 저희 대원들 말고도 학생들이나 그 일반 봉사자들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그 많았던 쓰레기가 해안가에 깨끗이 청소되고 내가 그래도 바다를 살리는 데 일조를 했다. 이런 거 보면서 가슴 뿌듯함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다들 그리 느껴요. 가서 깨끗해. 내 하나로 내서. 그런데 청소하는 거 보면 또 일회용품이나 우리가 버리는 양이 많거든요. 예, 그냥 어민들이 버렸다 하는데 생활용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그분들이 다짐도 합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어촌에 계신 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서 좀 충격이긴 한데 그냥 한번 죽고 그 네. 사진 다다닥 찍고 예.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쓰레기 치우는 거 예. 사실 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치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플로깅 하잖아요. 가서 그냥 플로깅. 예, 네. 줍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크게 하니까
그 어민들 입장에도 환영하고 또 가면서 어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정말 봉사를 할 때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참 뭐 이렇게 날씨도 겨울인데 따뜻해지고 네. 바다도 예전에 잡히지 않던 게 지금 막 잡히고 네. 있고 어지럽거든요.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를 더 몸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죠. 예전에 바다가 사실 예전에는 깨끗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좀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있고 사실 해양 쓰레기 가장 심각한 거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예. 이게 뭐 파도에 잘게 쪼개지고 없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세 플라스틱 그 해양 쓰레기는 그 동물들을 살리지 않고 우리가 살자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뭐 생명을 단축하고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자체는 나부터 먼저 버리지 않고 또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스스로 실천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어가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안전 잘 챙기시면서 예.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시청자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